실체 재판은요, 그 유죄 판결하고 무죄 판결이 있는데 이거는 이걸로 대체하자 이거. 여기 보면 유죄 판결은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유죄 판결. 유죄 판결. 자, 유죄 판결은요, 이게 죄가 있을 때 하는 게 유죄 판결이겠죠. 죄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판결문을 적는데요. 판결문에는 주문과 이유가 있어요. 주문과 이유가. 주문은 뭐 최종적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유는요, 이 결론에 이런 이유를 딱 적어주거든요. 이렇게. 뭐냐면 이놈이 그 범죄를 범했고, 그래서 뭐 형을 선고해야 된다면 선고하는 형이 들어가요. 뭐 징역 1년, 뭐 벌금 100만 원 이런 게 들어가겠죠. 또는 선고를 유예하고 뭐 그다음에 그 형 면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형 면제한다, 형 선고를 유예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형을 선고할 때 자, 징역 1년 뭐 이렇게 이제 주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후에는 이놈이 1년 동안 콩밥 먹어야 되는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범죄를 범했고, 이 범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는 이렇고, 이 범죄에 적용한 법령은 이렇고, 이렇게 딱 적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가 뭐 검사나 피고인 측, 특히 피고인 측이겠죠. 소송 관계의 주장에 대한 판단인데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조각,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이요.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하면 이에 대한 판단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형의 가감 사유. 형의 가감 사유를 주장하면 이에 대한 판단도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가감 사유를 주장하면. 그러니까 판결문에 적는 내용들 이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유죄 판결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자, 범죄를 적는다고 했죠? 범죄 구수요건 요소를 적습니다. 우리 형법에 구수요건 요소들을 적어요. 특별법에 객관적 구수요건 요소를 다 적어줍니다. 근데 주관적 구수요건 요소는 적을 필요 없어요. 고의 같은 거, 불법 형득에 의해서 하면 이런 것들은 적을 필요 없어요. 객관적 구수요건 요소. 절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거죠. 그렇죠? 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거 적을 필요 없어요. 불법 형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건 적을 필요 없어요. 근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객관적 구수요건 요소는 적어줘야 돼요. 알겠죠? 이제 그에 대한 판례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공문서 위조죄는 위조의 수단이나 방법을 적어줍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위조의 수단이나 방법을. 정례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뇌물 받아먹은 놈의 그 직무범위, 상해죄 같은 경우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교사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사실도 적어줘야 돼요. 정범의 범죄 사실도 적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공모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공모나 모의 성립되었다는 정도로 명시됩니다. 공모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모의가 성립됐다는 정도로 밝혀져야 돼요. 공모의 일시, 장소, 공모의 내용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적지 않아도 돼요. 근데 공모나 모의가 성립됐다는 정도는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일죄는 전체적으로 하면 되죠. 개경일은 적을 필요가 없어요. 한 이 정도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다 판례드리고. 그 다음에 증거 있잖아요. 이 범죄를 인정하게 된 증거는 적극적인 증거의 중요한 부분만 적어주면 돼요. 자, 적극적 증거. 따라서 소극적 증거는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에 배치가 되는 소극적 증거. 대표적으로 알리바이 이런 것들은 적을 필요 없어요. 이제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된 적극적인 증거의 중요한 부분만 적어주면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증거가 뭐 적법한 이유는 이렇고, 이 증거를 채택한 이유는 이렇고, 이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인정한 이유는 이렇고, 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은 적을 필요 없어요. 자, 어떤 범죄를 인정하게 된 적극적 증거의 중요한 부분만 딱 적어주면 되지. 뭐 이 증거가 적법한 이유는 이래서, 이 증거를 내가 채택한 이유는 이렇고, 이 증거를 사실을 인정한 이유는 이렇다. 이런 것들 적을 필요 없다니까요. 이후에 그 증거의 어떤 이유는 명시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법령 적용한 법령들을 적어주는데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항 있죠. 몇 조, 256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항에 해당되는 범죄인지 2항에 해당되는 범죄인지 이렇게 항은 적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몇 조만 적어놓으면 되고 구체적인 항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 적용한 법령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조문만 적으면 되고 몇 항인지 구체로 항까지는 적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공동정범이요. 공동정범. 그 30조 있잖아요. 형법에. 그 30조.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그 형법 총칙에 그 30조를 적지 않았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몰수 압수작물의 환부를 선고했어요. 몰수 그리고 압수작물의 환부. 그럼 이에 관한 법 규정이 있잖아요. 그 인정한 사실에 보면 몰수를 했다고 돼 있어요. 압수작물을 환부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몰수에 관한 법 조문이 있고 환부에 관한 법 조문이 있잖아요. 근데 법 조문을 적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딱 판례들을 보면 지네들이 편한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일반인들이 판결문 보고 뭘 잘 압니까? 그래 법 좀 찾아보고 싶을 때 몇 항인지 구체적으로 쟤네들은 법률 전문가잖아요. 근데 몇 조 몇 항인지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 바로 몇 조 몇 항 다 볼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적용됐구나 알 거 아니에요. 몇 조만 적어놓으면 전부 다 읽어봐. 한 8항까지 돼 있어. 도대체 몇 항에 해당되는 거야? 다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일반인들이 법을 잘 알아. 잘 아는 사람들이 적어놓으면 더 좋잖아요. 적절히 이 법이 아니래. 공동증범이라는데 공동증이 뭔지 찾아보려고 하는 찾아볼 수가 없어. 3조 이때 있다는 걸 일반인들 어떻게 알아? 근데 30조 적어놓으면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은 적지 않아도 이 법이 아니래요. 적어 편한대요 이 새끼들. 그쵸? 하여튼 이건 적지 않아도 이 법이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소송관계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여기에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 범죄 성립은 구성의 당성, 위법성 책임이잖아요. 근데 이 범죄 성립을 조각한다 할 때 구성요건 조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만.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이런 거 아시잖아요. 자, 이 구성요건 조각 사유에 대한 진술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판례가 나 있어요. 공정정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기소된 등기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는 부실기재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범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구성요건에 당선 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란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 뭐 5개 있잖아요. 정당방위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 책임 조각, 뭐 심신상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을 때 이에 대한 판단을 적으라는 것이지 구성요건 조각, 즉 범죄 부인한 사실을 여기다 적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 그에 대한 판단을 말이죠. 그다음에 형의 가감 사유. 형의 가감 사유는 필요적 가감만 의미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임의적 감면 사유인 자수 있죠.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잖아요. 이 자수를 주장했다 해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이런 것들 해두면 되겠네요. 됐죠? 이거. 그럼 이 정도만 아시면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이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두세요. 잘 들어두시면 소송법은요. 제가 이제 다른 건데 이러면 잘 들어두시면 한두 개 이 강의에서 하지 않은 내용 빼고는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여러분 나중에 중경에 가시면 수동법 책이 제일 두껍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중경에서 공부하는 책 중에 수동법 책이 대땅 두꺼워요. 형법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하여튼요. 그 수동법에서 여러분 뭐 형법이든 수동법이든 뭐 사례 같은 거 막 주고 뭐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가 봐요. 과제도 내주고. 근데 우리 수업 들었던 내용으로서 그 사례형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다 쟁점들은 다 말씀드렸거든요. 잘 듣고 나중에 한번 이해가 돼 있지 않고 단순히 뭐 기출문제 돌린 친구들은 절대로 사례형 문제를 풀어내기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쭉 잘 들으시고 이해가 돼 있으면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 판결문에는 주문과 이유가 있다 있죠. 주문과 이유가 있다 있죠. 주문과 이유가. 그리고 하나의 범죄 있잖아요. 하나의 범죄. 일부는 실체판 떨어졌고 일부는 형체판 떨어졌다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의 범죄가 있는데 일부는 유죄가 떨어졌고 일부는 무죄가 떨어졌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여러분들.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의 행위를 했는데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죠. 우리 과형상 일자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는 시효가 끝났어요. 공소시효가. 그래서 면소. 또 일부는 형이 폐지됐어. 그래서 면소. 그 다음 일부는요. 일부는 실체 재판했어요. 유죄, 무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의 범죄잖아요. 과형상 일죄. 근데 일부는 형식, 일부는 실체 가능하잖아요. 또 이제 포괄일죄 같은 거, 포괄일죄 같은 거. 자, 일부는요. 만약에 5개의 상습 도박을 했다라고 기소됐는데 3개는 한 거 맞는데 2개는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죄, 유죄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주문에는 무엇을 표시할 거냐? 유무죄 전부 다 표시할 거냐? 아니에요. 실체 형식 다 표시할 거냐? 주문에 아니라고요. 하나의 범죄 일부는 실체고 일부는 형식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이 재판은 실체 재판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 결론이 주문이니까 주문에는 실체 재판을 표시합니다. 실체. 그러니까 유죄 무죄 이걸 표시한다고요. 그리고 일부 형식 재판 떨어진 것은 이유에다 표시해 줍니다. 우리 판결문에는 주문과 이유가 있다 있죠. 이유. 그다음 일부는 유죄가 떨어지고 일부는 무죄가 떨어지면 주문의 유죄를 표시해 줍니다. 만약에 5개의 상습 도박이 있는데 3개는 유죄다. 그러면 3개 유죄에 따라서 형을 선고했다면 형 선고하는 내용들 적어주면 되겠죠. 그다음 2개는 무죄라고 했죠. 이거는 이 2개의 범행은 무죄니까 주문에다가 무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2개 무죄 떨어진 것은 이유에다가
몇 월 며칠에 뭐 상습 도박했다라고 한 이 부분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무죄다라는 말은 이유에다 적어준다고요. 됐죠? 하나의 범죄 일부가 유죄고 일부는 무죄면 이런 전체적으로 유죄 판결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 결론 주문에는 유죄만 표시합니다. 됐죠? 이렇게. 이것도 출제됩니다. 여러분, 출제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실제 기출된 내용들을 어떻게 문제화됐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이런 것들 잘 이게 대입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우리 다음 S클래스 할 때 다시 한 번 더 기출 문제 가지고 하잖아요. 그 이제 대입을 이렇게 할 때 한번 또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필기노트 파일은 계속 띄워놓고 이걸 보여주면서 매치시켜 드릴 거니까요. 좀 더 여러분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전에는 이제 필기노트가 없었을 때는 제가 판서를 막 날리게 판서를 하거나 판서하지 않고 이렇게 판서를 하면 왜 날리게 했냐? 판서하면서 문제 풀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날려서 판서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씹으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는 뭐 다 이제 주장돼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리면서 계속 문제를 대입시켜드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됐어. 나머지 안 봐도 돼.